자, 2023년 12월 1일입니다. 월요일 녹음되고 있는 망가다. 월요일이 아니구나. 금요일 녹음되고 있는 망가다. 전우님, 정다빈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방송에서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독감에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 지금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기침이. 장기침이 계속 괜찮은 것 나오는 같긴 한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늘은 말을 조금 줄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크게 힘써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지금 이제 저 일주일 남았거든요. 복직이. 네, 그래서 세상 다 산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전보다 모든 것은 허무하다. 전보다 힘이 많이 빠져. 네. 들으셨구나 방송.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제 복직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인스타툰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가분이 네. 네네. 개인 전시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여기 서울숲. 서울숲 쪽에서 그래서 온 김에 거기 들렸다가 왔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뭐 그런 거 원래 전우님이 좋아하는 거 말하시면 기분이 딱 올라오시는데. 네. 하나도 신나 보이지 않아요. 약간 지금 신날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태예요. 저 집에서 엄청 우울하게 계속 힘없이 있어요. 고양이들이 좀 힘을 주진 않나요? 고양이들이랑 이제 같이 있으면은 계속 늘어지게 되죠. 계속 같이 하루 종일 자게 되고. 뒹굴게 되고. 예. 고양이들이랑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으로 바로 이어지고 다시 다운. 다시 다운되면서 모든 게 허망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으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각으로 빠져들고 계시는군요. 네. 어쨌든 그래도 잘 쉬셨잖아요. 엄청 잘 쉬었죠. 잘 쉰 것 같고 다시 일하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일을 다시 하시게 될 것 같고. 다빈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졸업 시즌을 맞아서 이제 저는 졸업 작품 그게 없는 과긴 한데 네네. 친구들이 예체능 쪽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친구들 졸업 전시회, 졸업 연주회 이런 게 쭉 있을 예정이고 12월까지. 네네. 그래서 그거 보러도 다니고 평일에도 있고 주말에도 있어서 그거 보러 다니고 이제 저도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저는 이미 왔어요. 저는 이미 와가지고 이제 당장 이번 주 주말에도 시험이 있고 다음 주 주말에도 시험이 있어서 온라인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대비하는 중입니다. 졸업을 향해. 이제 얼마 안 남으셨군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다들 이제 한 분은 이제 바쁘게 살다가 이제 조금씩 바쁜 일들이 끝나가는 타이밍에 계신 거고, 한 분은 이제 모든 게 허망하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 우리 그 방송 관련해서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특히 블루자이언트 우리 애니메이션 편에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보았는데 좋았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다빈님과 같은 포인트에서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모델링이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렸었는데, 주변 분들은 혹시 뭐 블루자이언트 보시거나 이런 분들 안 계세요? 봤어요. 많이 저희가 방송 올리고 나서 네. 상영관이 의외로 계속 좀 더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끈질기게 생기더라고 상영관이. 그 타이밍에 좀 많이 보고 자기들끼리 재밌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우님은? 네, 전 뭐 주변에서는 딱히 사모님은 재밌으셨대요? 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추천하지 않은 거야? 아니 추천이야 했지만은 네. 그거를 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뭐 또 보러 갈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블루자이언트 관련된 댓글들이 되게 많았고, 네네네. 그리고 판판야 되게 재밌었다 이런 댓글들도 좀 남겨주셔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지난달에 벌써 3편 올렸네요. 네. 방송을 어쩌다 보니까 블루자이언트랑 그러네요. 같이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읽어드리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망가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그러는 건데, 전우님도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코너 전평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어땠어요 내용? 벌써 재밌었어요. 네. 좀만 더 길게 얘기해 줄 수 없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초반에 일단은 좀 저도 이제 영화 봤고 이미 네. 성윤 작가님이 2번, 3번 하던 이야기를 맞아요. 또 하니까 좀 지루한데 싶었다가 이제 다른 패널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고 공감됐고, 박이나 이사장님도 되게
뭐랄까 제가 몰랐던 것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잘 들었고 뭐 이종현 평론가님이야 원래 그러신 분인지 아니까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생각보다 평가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 로직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들을 때 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다 좋게 들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그 방송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병씨 관련해서도 댓글 달아주시면 전병씨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화클래식이 유튜브에도 다 업로드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츠모토 타이어 2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조회수가 한 50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일 조회수가 많이 엔젤 나오는 게 엔젤 전설이야. 이건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터져서 그게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2천 넘었거든요. 모르죠. 뭐. 네, 어디서 뭐지?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썸네일의 사진 때문 아니었을까요? 뭔가 계기스러운. 어쨌든 유튜브로도 방송 올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270명밖에 안 돼요. 250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팟캐스트로 하기에는 중간에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듣기 좀 어렵더라고요. 라디오로 들으면은 광고가 좀 안 나와야지 되는데 또는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서 하면은 건너뛸 수 있잖아요. 스킵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냥 계속 듣고만 있으면은 건너뛸 수가 없어요. 한 생각보다 1분가량의 광고를 그냥 계속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 유료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유료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 했네. 그래서 팟캐스트로는 아직 유튜브가 조금 좀 단점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러네요. 네. 제가 그럼 유튜브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그 유튜브가 팟캐스트로 좀 뭐 힘을 쓰려고 한다던데. 근데 써봤는데 생각보다 구려요. 아직은 뭐 아직은 좀 많이 구려가지고 어쨌든 때가 되면 올리게 될 텐데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망가다 방송 만화 2편 준비해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우님이 들고 오신 만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만화는 어떤 만화인가요? 네, 제목은 너는 방과 후 인썸니아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오지로 마코토라는 여성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추천한 이유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제가 이 작가 팬이에요. 그림이 되게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림은 일단 진짜 자결이고 저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약간 좀 옛날에 약간 음지의 어떤 경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쭉 봐왔거든요. 왠지 그럴 그림이긴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 리디북스로 이 작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이전에 성인 만화를 그린 경력이 있어요. 초반에 제가 이제 처음 알았을 때도 약간 좀 에로틱한 그런 내용의 만화를 먼저 그렸었어요. 근데 점점 이 작가가 개과천선해서 점점 약간 그 자극적인 내용들은 계속 조금씩 줄고 없애면서 오히려 어떤 그 순정 그리고 그 어떤 연애의 풋풋한 감정들을 너무 생동감 있게 잘 묘사를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점점 더 발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방과 인썸니아를 제가 한 작년부터 본 것 같은데 그게 딱 나왔을 때는 이 작가가 이제 거의 터졌다. 거의 지금 이제 궤도에 올랐구나. 그 전까지는 약간 그래도 좀 추천하기에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작품부터는 성인물이라며 그 전까지는. 아니 그 작가 이제 경력이 그랬. 아니 근데 그 첫 작품이 그랬고 그 뒤에 작품은 그냥 다 평범한 작품들이었어요. 연애물들, 소년물들. 근데 이제 그 지금 이 작품은 제가 할 말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보면서 노스텔지어가 이렇게 없는 노스텔지어가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 제가 항상 그런 작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만화도 그런 작품이어서 그 당시의 추억이 떠오릅니까? 그런 추억이 없는데 날조 그런 추억이 없는데 내가 어떤 그 멀티버스에서 이런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정을 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거죠.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풋풋하다는 그 느낌이.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몇 권이지? 9권인가? 지금 8권까지. 8권인가? 네. 그까지 이제 8권까지 계속 푸푸푸푸푸푸푸푸푸 네. 이래서 되게 계속 풋풋한 게 이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없던 기억이 날조되는 느낌 그 느낌을 받으면서 풋풋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담으로 다비님이랑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건데 슬로우 모션을 다시 한번 그 작품이 생각나는 네. 물론 맞아요. 완전 분위기도 다르고 네. 다르지만 진행되는 형식이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저도 이 작품을 8권까지 읽게 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모션 그것도 약간 노스텔지어를 불러오는 그런 없는 노스텔지를 네. 쥐어 짜지. 그런 그거는- 스타일이라서 네. 완전히 그 소재 자체가 맞아요. 그 추억팔이를 위한 겨냥하고 약간 있죠. 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약간 비슷한 점은 많이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장르적으로 저도- 거의 똑같은. 네, 다 보고 나니까 전우님이 좋아하시는 약간 러브 코미디 계열은 이런 잔잔한 느낌, 노스텔지어를 불러오는 느낌이구나 싶었던 게 있었고 안 시끌벅적하잖아요. 네, 살짝 톤이 좀 차분한 맞아요. 학원 청춘 로맨스물이라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내용도 그렇지만 캐릭터들도 조금 조용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왜 아니었는지는 네. 뒤에 가서 말하도록 하나씩 하겠습니다. 하나씩. 네. 그러면은 성윤 작가님은 네. 좀 어떠셨는지. 일단 그림이 되게 깔끔하고 네. 스마트폰에서 보기 너무 편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림도 깔끔하고 약간 근데 내가 좋아하는 표정들은 아니야. 아 그래요? 저는 좀 더 과장돼 있는 표정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냥 아쉬운 거고 작품이 싫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스마트폰에서 그냥 이렇게 휙 넘겨서 봤는데도 보기 편할 정도로 그림들이 깔끔하게 부담이 정리가 없죠. 돼 있고 애칭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되게 보기 편했고 그리고 그림도 되게 귀엽고 귀엽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가 계속 나오고 고양이 진짜 잘 그리죠. 네, 고양이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애도 귀엽지만 이제 네. 선생님도 귀엽고 나는 캐릭터들이 다 네, 캐릭터들 다 귀엽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서 뭔가 이렇게 큰 생각을 하고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귀엽다, 재밌다, 아이고 어째, 어이고 어쩜, 어쩜 저래, 막 이러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에요. 네, 저도 이 깔끔한 작화에서 깔끔한 거를 넘어서 저는 이상하게 이 만화 작화가 좀 무기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 작가 전작도 봤는데 네. 그 뭐지? 초반에 이 사람 상 받은 만화 제목이 뭐였죠? 후지야마나 사춘기? 그건 것 같아. 그거는 차라리 덜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게 저는 보면서 좀 끊겨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고 네. 가끔은 얘네한테 생동감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왜 그럴까? 그림 네. 되게 깔끔하게 잘 그리는데 하면서 보는 동안에 이 사람이 얼굴 묘사를 할 때 그 주인공 이름이 나카미 간타? 그 친구가 긴타. 안경을 낀 친구인데 가끔씩 한 3컷 정도 긴타가 연달아 있으면 3컷 다 안경만 그리고 눈알을 안 그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작가가 이 벌어진 묘사를 하고 있으면 입안을 색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좀 딱딱하게 느껴진다 싶어가지고 이런 작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지만 저랑은 별로 안 맞았던 느낌이었습니다. 포르메가 너무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포르메가 좀 뭐 안 맞을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제가 네. 봤을 때 이 작가의 강점이랑 약점을 저는 오랫동안 이제 보다 보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저 나름대로는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이 작가의 강점이 그림이거든요. 진짜 그림을 처음부터 잘 그렸어요. 지금처럼. 심지어는 예전에는 이제 좀 더 그 약간 노출들이 좀 더 있고 야시시하게 그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 약간 어린 제 남성으로서 뭔가 이렇게 보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작가의 단점이 뭐냐? 만화적인 연출적인 측면에서 그 흐름을 너무 뭐랄까 그 중국 만화나 홍콩 만화들 볼 때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잘 그렸어요. 근데 잘 그린 그림만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컷을. 그게 어떤 식의 동세나 또는 어떤 대사나 그 흐름, 스토리 흐름과 상관없이 이쁜 그림만 그냥 갖다 붙여놓는 그것도 막 구도를 되게 자유자재로 막 360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구도도 되게 화려해 보이고 그림도 되게 잘 그리지만 이게 만화를 보는데 흐름을 오히려 깨는
이해를 오히려 돕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작가가 이제 그 전에 약간 좀 야한 만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렇죠. 몸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스토리 전개 그냥 엉성해도 돼요. 그냥 이것만 보여주면 돼. 뭔가 좀 자극적인 어떤 장면들만 보여준 식으로만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안 쓰면서 스토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약간 어설픔들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나. 근데 제가 그런 작가들 꽤 보거든요. 뭐 동인지나 상업지나 이런 데서 약간 양지로 전형. 올라온 작가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작가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연출이 되게 문제인 사람들. 그림은 잘 그리지만. 근데 저는 이 작품 보면서 그렇게까지 부자연스럽냐?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작품은 엄청나게 나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느낌을 지금 그러니까 되게 놀란 거예요. 사실은 다비님이 네. 이 작품 보고도 그렇게까지 느낄 정도면은 옛날 거 봤으면은 까무러쳤을 느낌인가요? 찢어버릴 정도일 수도 있어요. 진짜 엉망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혹시 얘기를 해주시니까 동세에서 네. 되게 이쁜 척하는 동세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동세 하면서 대사를 넣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네. 근데 뭐 캐릭터가 이쁘니까 그냥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는 보면서 약간 전체적인 스토리가 동호방복 리사이클 된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내용에서는 그렇게 그게 큰 문제가 될 만하나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그림이 이렇게 예쁜데도 보는데 되게 불편했거든요. 하나하나 장면이 너무너무 그 스토리가 너무 막 이렇게 휙휙 뛰고 있고 이 주인공들이나 캐릭터들이 왜 갑자기 이 행동을 하고 있고 왜 이 컷으로 넘어가는지가 중간에 너무 생략된 게 많은 네. 느낌들인 거예요. 말하니까 궁금하다. 근데 이제 되겠다. 그 후지야마는 사춘기가 그런 게 이제 되게 많이 빠진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양이절의 지온 씨라고 네네네. 중간에 또 작품 하나가 있었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이 작품들이 계속 오면서 제가 계속 본 게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이게 자극적인 장면들을 네. 빠뜨리는 대신에 되게 정적인 어떤 풍경 화면들을 대신 많이 넣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다 보니까 네. 그 풍경들의 힘이 또 있어요. 되게 그 일본 영화나 그쵸.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어떤 정적인 그 화면 그냥 쭉 보여주고 되게 천천히 가는 스토리의 흐름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근데 이 만화에서도 약간 이런 식의 풍경이나 또는 정적인 어떤 장면들의 연출들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대사는 되게 적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 데는 되게 좀 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저는 지금 많이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는 뭐 툭하면 그냥 이제 또 뭔가 그 남자 중학생의 어떤 판타지, 성적인 판타지 보여주는데 거의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은 그 캐릭터들의 감정들을 배경이나 또는 풍경이나 또는 이제 그 캐릭터들의 어떤 표정 시선들이랑 같이 곁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다치 미츠루의 그런 느낌이 약간 좀 21세기형 버전으로 좀 있지 않나. 나도 그 생각했어요. 여운을 좀 이렇게 주는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이 작가가 좀 다른 형태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같이 좀 보면서 추천해도 되겠다 싶었던 거거든요. 저는 풍경 묘사 관련해서 좀 좋았던 거는 이 만화 배경이 이시카와 현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중간중간에 얘네가 뭐 놀러 가는데도 다 실제 있는 장소고 되게 이시카와 현에 있는 명소들, 좀 사람들이 모를 만한 곳들, 그리고 그 누구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졸업한 선배네 가게도 진짜 있는 가게라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여기 있는 거를 구글 지도에 막 찾아보니까 나와가지고 그런 걸 보는 재미 확실히 있었고, 실제로 사진이랑 비교해 보니까 잘 그렸다 하는 걸 딱 알겠더라고요. 그림 되게 잘 그려요. 거의 뭐 그림은 거의 그대로 그리는 수준인데 거기에 뭔가 노스텔지어를 확 이렇게 넣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양이도 거의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는데 뭔가 귀엽게 느껴지는 네, 그런 그림이고, 사람들도 되게 리얼하게 묘사를 하면서도 데포르메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냥 귀엽게 느껴지는 이런 묘사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작화가 이 작가의 이제 큰 강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조금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좀 다 이제 다른 그 강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두 번째는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 작가가 계속 발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작가들 제가 되게 가열차게 리디북스에다가 댓글을 다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작가는 보지 않아. 사실은 저는 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저 네. 어릴 때부터 연애 만화를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소년 만화에서 연재되는 연애 만화들을 좋아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거 좋아했겠어요? 아이즈라든가 뭐 비디오 걸이라든가 저 그 마사카즈 카츠라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럴 뻔하죠. 네. 그리고 뭐 오나의 여신님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뭐야 그 여관 이야기 뭐지? 러브이나. 러브히나라든가 이런 거 다 되게 그러니까 유명한 작품들 웬만큼 거 다 봤는데 계속 그 소년 만화에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성장을 했다 보니까 저는 만화에서 약간 여성 캐릭터의 노출이 나오는 것들 막 부각이 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만화를 계속 봤거든요. 연애물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릴 때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 사춘기 남자로서 어떤 왕성한 호기심도 있었고 정확한 타겟팅된 만화니까. 그쵸? 네. 그때는 그게 그냥 가장 저한테 이 엄청난 리비도를 일으켰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리비도. 전문 용어다. 계속 어쨌든 저는 연애물에 대한 이런 거 관심이나 이런 애정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만화를 봐왔는데 계속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만화들은 이제 못 보겠어요. 질려요. 계속 같은 패턴. 그리고 이제는 제가 맥락이란 거 이렇게 따졌을 때 이거는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 알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연애를 그때는 이제 제가 연애를 정말 환상으로만 생각하던 때고 연애라는 게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연애가 약간 스킨십에 가까운 이런 거를 좀 더 전제로 하고 있었다라면은 제가 연애를 해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결혼을 해보니까 나이를 먹어보니까 진짜로 그 연애의 본질은 어떤 정서적인 서로의 교류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만화가 지금 이 작가가 그려내는 만화가 어떻게 보면 연애에서 좀 더 본질적인 감정의 교류를 좀 더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근데 그 발전 방향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겪어온 거랑 비슷하다. 과거에는 막 그런 것들 노출 이런 자극적인 장면들 위주로 그리던 작가가 어떻게 거꾸로 이 되게 순정 만화, 되게 이 어떤 자극적이지 않은 풋풋한 이런 감정들을 묘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저한테는 이게 거의 가장 이상적인 수준의 소년 연애 만화예요. 그러니까 너는 반가워 인썸니아 이 작품이 되게 좀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되는 게 대부분의 이런 물들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속 일이 발생해요. 네. 학교 주변. 근데 이 만화는 보면은 장소를 자꾸 바꿔요.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둘이 사귀지는 않지만 어쨌든 썸을 누가 봐도 썸 타는 거잖아. 지들 선에서는. 근데 썸을 탈 때도 서로를 이렇게 트로피로 생각하는 관점으로 썸을 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건이나 다양한 사람, 다양한 조건에 놓였을 때 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그 시간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가 일부러 이 친구들이 사진 찍고 천문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일부러 여기저기를 다니도록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전우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독자들이 느끼게 만들기에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되게 영리하게 선택을 잘한 것 같다. 학교에만 처박아놓고 계속 학교에서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듣다 보니까. 저희가 근데 제가 너무 사실은 이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들떠가지고 막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시놉시스 같은 거를 건너뛰어버렸어요. 그냥 남자 여자애 둘이서 시놉시스를 그래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썸 타는 짧게 얘기예요. 설명해 주세요. 짧게 제가 뭐 정리한 거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자, 스토리는 이래요. 일단 불면증으로 학교 생활이 짜증스럽고 귀찮은 남학생이 있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나카미 긴타라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그냥 이렇게 어디 짝 박힐 때를 막 이렇게 짝다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이미 폐부된 지 오래된 천문부의 우연히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좀 여기 아무도 없이 조용하니까 쉬어야겠다 싶었는데 이미 먼저 짝 박혀서 자고 있던 같은 반 여자의 마가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게 천문부에 갇혀요.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제
서로 갇힌 상태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 이제 밤에 잘 못 자니까 낮에 좀 뭔가 낮잠을 취하러 천문부를 아지트로 삼아가지고 둘이 이제 약간 계속 이렇게 교류가 생기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천문부가 어떤 그 계기가 되다 보니까 폐부되어 있는 천문부를 다시 살리고 하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주는, 또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의 어떤 풋풋한 감정교류를 보여주는 그런 러브 스토리의 만화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배경 참 잘 그린다. 그래, 뭐, 배경은 다 진짜 잘 그리죠. 네. 진짜 잘 그렸어. 하나하나 다 잘 그리고. 근데 지금 나온 것 중에 너는 반가워 인썸니아가 이 제목이잖아요. 네네네. 불면증이라는 게 이 두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그건데. 그렇죠. 저는 처음에 진짜 궁금했던 게 일본에서의 불면증에 대한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불면증에 대한 인식하고 좀 다른가 하고 좀 궁금했던 게 네. 둘이 불면증이라는 거를 애들한테 말을 안 해요. 처음에 말을 못 하고 저는 그냥 보면서 그냥 불면증이라 나 잠을 못 자라고 말을 하면 다들 그렇구나 하지 않나 싶었는데 얘네가 말을 막 못 하고 숨겨가지고 얘네가 근데 불면증에 걸린 원인이 각자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해도 그냥 그거는 말 안 하고 불면증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럴 일인가? 그게 사실 제가 이 만화 볼 때 처음에 제일 의문인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하다. 근데 이거는 근데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네.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아니까 네. 제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내가 내 고민이 됐을 때는 남들이 볼 때 되게 하찮하고 사소한 건데 자기한테는 그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이 무거운 고민거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깊은 무게감이 아니었어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거를 그냥 나 혼자서 감당하고 나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돼요. 이야기 안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계속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풀기 시작하면은 되게 사소한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봤을 맞아요. 때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별거 건데. 아닌데 네. 자기 안에서 스노우볼 효과가 그쵸. 생기는 거구나. 네. 그런 경우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주인공들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뭐 어떻게 보면 이야기 안 한 이유들이 나중에 조금 밝혀지죠. 각자의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나 또는 각자의 어떤 심리적인 좀 이런 것들이 좀 얽혀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이 좀 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하는 거가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거는 만화성에서 이미 좀 세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둘만의 비밀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세팅을 해야 되니까 또 이런 식의 설정도 했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게 처음에는 이게 의문이었는데 나중에 그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 심장병이 있는 여자 주인공한테는 심장병이 있다는 설정하고 그리고 김타 걔한테는 어머니가 떠났다라는 그 설정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걸 확인하니까 그래서 말을 못했구나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서 이 설정 좀만 더 빨리 말해주지. 좀 특히 이제 김타가 가진 아픔 같은 거는 너무 늦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전에는 관련해서 뭔가 떡밥이 좀 선명하게 나온 게 아니다가 갑자기 김타가 그거를 말하는 느낌으로 와서 와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하고 놀라면서도 좀만 더 빨리 말해줬으면 이 만화에 내가 좀 더 쉽게 빨려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이밍에 그거랑 연결해서 제목이 그렇게 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목은 약간 좀 너는 반가워 인썸니아, 인썸니아. 너는 반가워 불면증인 뜻이잖아. 뭐 그죠. 근데 어쨌든 되게 인상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약간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 작가가 우리가 이제 초반에 뭐 여성의 여성의 몸이라든지 이런 걸 부각돼서 보여주진 않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감정을 부각돼서 이 친구들이 썸 타는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길었어. 그러니까 썸 타는 게요? 네, 썸 타는 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부가 설명하기 전에 그 기훈만으로 뭔가 한 1권, 2권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뒤에 가서 이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한 건 그 뒤에부터 나오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 앞전에는 그런 뭔가 전략적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설명하기보단 보여주기 식으로 1, 2권을 썸 타는 풋풋한 느낌을 보여주자는 전략으로 하지 않았나? 제 생각은 음. 제가 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네. 이 작가가 캐릭터들한테 그렇게 깊은 서사를 부여하는 작가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의 작품들에서는 어떤 사연이나 사정이나 이런 게 깊게 별로 있지 않았어요. 되게 표면적인 정도거나 그냥 초반에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드러나는 정도의 고민들 뭐 그런 이슈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거든요. 또는 이제 그냥 어떤 본능적인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캐릭터들. 그럼 근데 아차차 싶어서 넣은 건가? 그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되게 저는 그 다비님이 아쉽다고 한 네. 타이밍적인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후하시네. 네, 저는 후하죠. 팬이니까. 팬이라서. 왜냐면은 저는 사실 애초에 그런 기대를 안 했어요. 이 작가의 캐릭터들이 뭔가 서사를 그렇게 깊게 가지고 있을 거란 기대조차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왜냐면은 그 전에 보면은 의자 많은 사춘기. 예. 그 작품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꽁냥꽁냥 되는 근데 둘이 뭐 사귀기는 하는데 그래서 뭔가 막 큰 사건이나 이슈 이벤트가 일어나나?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그 반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그 시절에 학생들이니까 연애를 한다고 해도 뭐 그냥 그 정도의 연애들 그냥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근데 또 잘 어떻게 묘사를 하냐에 따라서는 되게 리얼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노스텔지어가 자꾸 느껴지는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정들에 대한 묘사가 피상적이지 않아서인 것 같거든요. 이 작가가 캐릭터들에 대한 서사는 약간 피상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네.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그 감정에 대한 묘사는 저는 이게 문화 불문하고 이 만화 속에서 거의 다 따라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나 다른 데서도 이 캐릭터들의 어떤 느낌들 다른 어떤 문화권 서양이든 또는 뭐 동양이든 네. 일본이 아니어서도 저는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뭐 제 생각이긴 한데 근데 왜냐면 기본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류나 어떤 문화권을 불문한 기본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작가가 표정 문화 묘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기본 감정들을 되게 미세하게 조율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고 세세한 감정들까지도 표정이나 어떤 이런 서사들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정을 진짜 저는 잘 그린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냥 귀엽게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인공이 말을 하지 않을 때도 표정들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눈빛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대사 없이 이 표정들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들. 근데 그게 너무 막 이렇게 알기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알기 쉬운 정도로. 그래서 이게 저는 문화 불문하고 좀 알아보기 쉬운 어떤 표정 연기들, 감정 묘사들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어떤 이게 가진 강점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작가가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시도하지 않던 어떤 그 개인들에 대한 서사까지도 좀 넣고 이전 작품들에서 항상 아쉽다고 생각을 했던 게 항상 그 주인 캐릭터 연애하는 남주인공, 여주인공 위주로만 사실 이야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후지야마는 사춘기에서도 그랬고 이 전에 고양이절의 지온에서도 그랬고 근데 보면은 계속 조금씩 캐릭터가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주변 캐릭터들 주변에 어떤 뭐 주인공을 또 좋아하는 약간 뭐 이런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친구들 캐릭터라든가 뭔가 서로 이제 막 연애를 가지고 사춘기도 그러잖아요. 누구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뭐 또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시시덕거리고 하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친구들 이런 게 그전에는 약간 엑스트라처럼 좀 여겨지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좀 더 중요한 배역으로 주조연급으로 네. 왔죠. 조연들의 어떤 역할들을 좀 더 강조해서 약간 지금은 연애물이기도 하지만 학원물에 가까운 형태가 됐다. 청춘물. 네, 학원 청춘물에 가까운 형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는 모든 연애물은 학원 청춘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둘만의 연애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오는 어떤 연애물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어떤 구성원들로서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관계들이 진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그런 맞죠. 의미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회방꾼이 있거나 뭐든 그랬을 때 저는 지금이 좀 더 자연스러운 연애 형태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왜 이 주인공들이 서로 이렇게까지 설레하고 좋아하지? 라는 둘만의 세계였나요? 너무 약간 판타지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판타지는 있어요. 판타지죠. 근데 그래도 지금은 그 전보다는 그 어떤 학창 시절에 이런 학창 시절에서 조금 더 핍진성은 그래도 조금 생긴 판타지지 않을까. 전우님은 이 작가의 작품들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네. 네. 이 작가가 얼마나 발전했고 이런 게 애정을 가지고 보이니까 네. 그런 것들까지 어이구 이렇게까지 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작품을 보고 계시는데 어둥둥 사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 봤잖아요. 아까 다빈이 아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네.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이런 학원 청춘 어쩌고 로맨스물에서 어쩌고 나왔다. 네. 다른 것도 중요한데 네. 사실 이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음. 주인공들 캐릭터예요. 음. 근데 음. 얘네가 음. 말이 없어요. 음. 전 말이 없는 캐릭터를 안 좋아하거든요. 외향형이라서 그래. 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말 없는 캐릭터면서 근데 취향은 그럴 수 있는 그럴 수 거죠. 있죠. 근데 둘 다 이제 말이 없어가지고 취향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하면서 좀 아쉬워하면서 봤고 사실 한 명만 마음에 들면 쭉 걔를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데 아마 작가가 조형하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저의 어떤 취향 코드 같은 거랑 살짝 빗나가 있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 점이 제일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얘네가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작가가 원래 좀 이런 잔잔바리물을 그려왔던 사람인가 하고 딱 봤는데 예전에 뭐 성인 만화 그렸다 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 성인 만화도 어쨌든 그 남자 중학생이 주인공인 그래서 약간 그 남자의 어떤 판타지를 다루는 그런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막 그런 성인물이라고 하긴 어렵고 약간 좀 아이즈에서 조금 더 나간 정도? 네. 그 성인물이잖아 그냥. 조금은 아주 막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제가 좀 애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다비님이 이야기한 것들도 저는 약간 좀 뭐 반론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장점으로 느끼실 수 있죠. 네, 있긴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단점은 분명히 많은 작가인 게 맞고 근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고 지금은 그래도 제가 같이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예상한 정도고요. 인썸니아 그 불면증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아까 이제 다비님 이야기했을 때 그때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불면증이란 게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증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사실 되게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잠을 못 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불면증이라고 했을 때 나 잘 못 자라고 하면 그냥 불면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조금 기분 다운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실제 그 불면 어떤 장애나 우울 장애나 어떤 장애적인 측면으로 따졌을 때는 그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죠. 인썸니아라고 정말 그렇죠. 이야기할 때는 그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잠을 잘 못 자는 상태. 가장 크게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 잠을 못 자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든 뭐 자도 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5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근데 어차피 내가 내일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못 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불면증이 사실 안 생겨요.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 어차피 내가 늦게 자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일 당장 뭐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라면은. 네. 근데 내가 뭐 1시, 2시에 잠을 청했는데 한 1시간 동안 잠이 안 와요. 근데 내일 뭐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잠을 많이 못 자잖아요. 내가 이제 엄청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내일 출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잠을 못 자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때 사실 이제 불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한 7시간 정도로 자기를 기대하는데 그거를 못 자는 걸로 인해 가지고 불안해지니까 불면증이 생겨버리는. 그래서 불면증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냥 잠을 많이 못 잔다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잠을 못 잔다는 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또 불면증이라고 느낄 만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제가 이번에 이제 쉬면서 저는 약을 좀 먹으면서 쉬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 심한 불면증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저도 약간 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잠을 좀 자지 못한다라는 정도였는데 근데 약을 먹으니까 잠을 엄청 잘 자는 거예요. 대부분 그 얘기 하더라고. 너무 잘 자가지고 안 되면 약 먹으라고.
그러니까 잠을 사실은 이렇게 잘 수 있는 거였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정도로 잘 수 있는 거였는데 내가 못 자고 있었던 거구나. 또는 내가 잠을 안 자고 있었던 거구나. 이게 어떤 뭐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증상이 아니라 환경적인 이유로 내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계속 각성이 돼 있어가지고 긴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다시 이제 또 복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약을 좀 끊었더니 잠이 또 잘 깨요. 오세요? 아니요. 잠 잘 와요. 잘 오는데 잘 깨요. 근데 또 자려고 하면 이제 계속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회복이 일단은 돼버리니까 그 뒤에는 약을 안 먹어도 다시 내가 원하는 만큼 또는 뭐 내가 기대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는 상태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좀 막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약을 좀 먹을 생각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면증이 가벼운 어떻게 보면은 불안 증상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벼운 강박증 같은 거고. 맞아요. 예. 왜냐면 거기에 한번 생각이 꽂히기 시작하니까 점점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여자 주인공도 남주 옆에 있으면 잘 자잖아. 남주도 그렇죠. 서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도 와이프랑 사실 약간 좀 그렇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왜냐면 일단 핸드폰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잠을 사실은 생각보다 금방 잘 자요. 갑자기 잠 안 와 이러면서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같이 누워가지고 이제 핸드폰 이렇게 안 하고 하면 갑자기 드르렁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반대로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는 잠을 잘 못 자요. 일찍 자려고 한 11시부터 누워 있어도 네. 한 그 상태로 2시간 정도 누워 있어야지 잠이 오는데 남의 집에 가면은 제가 잠을 그렇게 잘 자요. 전 집에서만 못 자는 이상한 체질이 있어가지고 이건 뭘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집이 저도 좋아서 네. 집에서 사실은 혼자 있으면 잠을 더 잘 못 자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만화도 볼 게 많고 게임도 할 게 많고 그래서라고 생각하는데 다빈님 혹시 그러진 않아요? 좀 그냥 누워 있는데도 집에서는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남의 집에서 그냥 누워 있으면 그냥 한 20분 만에 잠이 와요. 집터가 안 맞는 거. 갑자기 풍수지리로. 풍수지리학적으로 집터가 안 맞는 걸 수도 있어. 자는 방향을 좀 바꿔봐야 되나?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모든 거에 분명히 이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왜 불면증이 생기냐? 자기 자신이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잠이 안 오지?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너무 뻔한 이유가 보일 때가 있어요. 커피를 4시에 마시는 거예요. 그럼 못 자지. 커피를 하루에 막 3잔씩 마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 나야. 당연히 잠이 안 오는 거를 자기는 그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냥 뭐 별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데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어쨌든 카페인이 각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다른 각성을 일으키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결국에는 각성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잠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일단은 오늘 내가 잠이 안 온다? 그럼 잠이 안 올 이유가 뭐가 있었지를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뭘 먹어서 마셔서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셔서 잠이 잘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전 술 마시면 잠을 다 깨버려요. 네. 누군가는 사실은 잠이 온다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 깨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알코올은 각성제, 흥분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뭐 누군가는 뭐 커피 마시면은 잠 안 온다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뭐 먹으면은 소화해야 되니까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또 이제 운동하면은 잠이 안 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뭐 TV든 인터넷이든 뭐든 게임이든 저 자기 전에 운동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2-3시간 이내에 자기 전에 운동하면은 몸은 각성 상태인 거예요. 전운의 심리 상담소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상식적인 어떤 이런 접근을 하는 거고 한번 스스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러네. 친구 집에서는 운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린 상식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야. 아니 그렇게 한번 짚어보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잠이 안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단서 하나만 발견해도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올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잘 수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운이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다. 그럼 불면증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하루에 커피를 줄이면 잠이 잘 오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갔는데 그래요? 약간
질문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이 너는 반가워 인썸니아 이게 8권까지 9권까지 내용 중에 보면 이 두 주인공이 여기저기를 좀 많이 다녀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안에서만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랄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왜냐면 그냥 학원물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는 그 시로마루인가? 그 선배, 네. 선배. 졸업한 선배 그 무슨 아르바이트 하는데 자기가 오락실. 점장이라고 해서 옆에 가서 컨테이너에서 혼자 살고 있잖아. 네. 근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뭐 마지막 그 천문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이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 시로마루가 뭘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이 친구도 막 상도 받고 이랬던 엄청 유명한 그 천문 학도인 거죠. 학도. 네. 근데 자기 고양이를 가방에 둘러매고 고양이랑 둘이서 사진 찍으러 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 사진 찍으러 갔는데 찍고 나서 이 여주 남주한테 그걸 카톡으로 보내요. 근데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좀 슬프면서도 되게 기쁘면서도 되게 해방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이때까지는 이걸 사진 찍어도 보낼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 없었었던 거잖아. 자기는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뭔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나는 후배들이 있고 그 후배들한테 사진을 보냈더니 되게 적절한 이모티콘으로 와 너무 이뻐요 이러면서 막 답이 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 시노마루가 이놈들 밤에 또 안 자고 있네, 또 안 자고 있네 이러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이 만화 전체에서 이 두 사람의 썸 관계 이외에선 되게 기쁜 장면? 뭔가 저렇게라도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거를 어딘가 누구한테 똑같은 거 아니야. 헬스 하면서 몸 만들고 나서 네. 제 몸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나 뭐 특이한 묘기 같은 거 기타 연주도 마찬가지로 누가 좀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걸 찾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전우님 어떠세요? 저는 저희 관측회를 하려고 천문 관측회를 하려고 네. 이제 날을 잡고 막 준비를 하고 친구들도 막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불러 모으고 다 했는데 날씨가 구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못하게 되고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만화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뻔하게 갈 거였으면은 그냥 성공하면은 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냥 뭔가 뜻깊게. 그래가지고 천문부가 또 이제 뭔가 친구들을 좀 더 이렇게 모아가지고 천문부 재밌다 해서 천문부의 어떤 활성화를 더 일으키는 약간 그럴 만한 에피소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 나서 주인공은 또 그것 때문에 뭔가 막 이렇게 자책하죠. 자책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학창 시절에 겪을 수 있는 어떤 실패 학생으로서 또는 이제 청소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실패를 만화 속에서 좀 이렇게 그냥 쉽게 이상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했고 그거를 또 이제 같이 다뤄주는 어떤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나도 좀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은 좀 더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도 안 하고 좀 착하고 짓궂지 않은 어른이 됐을 텐데 약간 이런 또 아까부터 너무 이 작품 보면서 기억 조장과 그런 날조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만화의 삶을 내가 겪었으면 나 좀 더 좋은 사람이었을 텐데 약간 이런. 근데 저도 똑같은 장면인데요. 천체관측 같은 이벤트를 2번 준비하잖아요. 네. 근데 한 번은 비가 그냥 와가지고 취소됐고 그때 긴타가 엄청 슬퍼하고 두 번째도 취소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맞아요, 그때는 태풍이 와가지고 저는 일단 이거를 2번이나 취소시킨다는 데에서 저도 되게 놀랐고 그리고 첫 번째는 긴타가 되게 슬퍼하는데 두 번째는 좀 취소됐구나 하는 느낌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다운되는 느낌으로 가고 두 번째는 조금 그래도 하는 느낌으로 쓱 지나가는 이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2번이나 그렇게 취소했다는 거에서 작가가 깡이 좀 있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요. 저는 진짜 항상 제가 보면 재밌다고 하는 만화는 항상 두 종류거든. 뇌를 엄청 쓰거나
내를 아예 빼놓고 모르거나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두 번 다 취소하든 말든 그냥 풋풋하게 계속 보고 있는 거라 별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감흥은 없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봐도 괜찮고. 그쵸. 예, 뭐 이게 엄청 막 에너지를 쓰게 하는 만화는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느낌의 만화잖아요. 근데 두 분은 천문 관측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 딱 한 번 있어요. 저 딱 한 번 교회에서 그 천체관측 망원경 큰 데 있는데 갔는데 제가 그걸 봤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 언제 봤길래요? 7살? 초중학생 사이에 갔을 텐데 아, 근데 그런 게 있대요. 기억이 안 이게 나요. 오늘 몇 월 며칠이고 몇 월 며칠이면 여기에 무슨 뭐가 뜨고 거기에 위도 경도 나 잘 몰라. 잘 모르지만 맞춰서 딱 보면은 그게 딱 떠 있을 때 그 희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두 분은 학창 시절에 동아리 뭐 하셨어요? 저 중학교 때 보드게임부 했고요. 우와. 고등학교 때 패션부 했습니다. 패션원.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무슨 동아리 이런 거 없었습니다. 특활부 없었어요? 특활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와, CA 활동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저 한 칸만 좀 떨어져 앉아주세요. 다 그냥 무슨 공부하고 예? 야간 자율학습 시키고 약간 이런 식의 그런 학교들 다녔기 때문에. 아, 그냥 저도 이제 중학교 때 1, 2학년 때 뭐 만화부, 농구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돼서 네. 뭔가 그 중2병 걸렸을 때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이상한 기분이 있잖아. 그래서 혼자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 문예부를 들어갔어. 네. 그럴 수도 있죠. 다 시끄럽고 조용한 데 있고 싶다 하고 문예부를 들어갔는데 3학년은 저 혼자 있었고 다 1학년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내 친구 떨거지들이 다른 부서 갔다가 다 튕겨가지고 한 5명이서 무리를 지어서 남는 부를 찾아서 전전긍긍하다 문예부에 온 거야. 그래서 난 문예부의 유일한 3학년으로서 되게 멋있는 척하고 이러고 싶은 그 로망이 있었는데 애들 때문에 망했구나. 망해가지고 1년 내내 고통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는 다 농구부 했었고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동아리에 그래서 축제에 대한 경험 이런 것도 없어요. 저 없어요. 학생 시절 무슨 축제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동아리 뭐 하셨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어쨌든 저는 이 작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사람들한테도 추천해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만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8권까지만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일본에서 사실 더 나왔어요. 13권인가까지 나왔어요. 야, 이게 13권까지 갈 내용이 있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내용상으로는 그 뭐 아이즈나 이 만화랑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장면들만 그런 자극적인 장면도 그냥 다 뺀 거예요. 아이즈는 그래도 애가 뭐 데뷔를 한다든지 뭘 하잖아. 근데 플롯은 약간 그런 거랑 대동소이해요. 막 뭐 여행 가고 어디 막 이렇게 학교 밖으로 막 나다니잖아요. 그러지 않나? 보통 그 만화 속에서나 그럴 수 있지 않나? 실제 현실에서는 여자애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닐 일이 없잖아요. 아무튼 뭐 제 기억 속에서는. 근데 이 만화가 저는 그 아이즈도 어쨌든 15권까지인 거 나왔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까지 갈 만한 이야기들은 있고 저는 아이즈보다 어쨌든 서사는 훨씬 더 지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 만화 한참 좋아하고 있다 보니까 애니메이션도 한번 봤거든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소개돼 있고. 아, 그래요? 네. 찾아봐야겠다. 그림이 이쁜데 그림 잘 구현했으면 재밌었겠다. 그림 원화가 이쁘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도 엄청 공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퀄리티가 진짜 좀 괜찮다 싶은 정도예요. 그림을 진짜 잘 그려놓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나 색채나 느낌들 다 약간 이 원작의 어떤 느낌, 그 노스텔지어를 좀 자극할 만한 그런 부분이 살아있어가지고 1화 봤는데 꽤 재밌어서 제가 애니메이션만 좀 좋아했으면은 사실 계속 열심히 볼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애니메이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우님이 소개해 주신 오지로 마코토 작가의 너는 반가워 인썸니아 1권에서 8권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번 만난 김에 한 번에 2편씩 녹음을 하기 때문에 네. 최종 인사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다음 편에 얘기하도록 하죠. 일단 오늘 이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